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또 언론. 자,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 오늘 왔습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보로봉봉봉봉 최진봉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웃습니까? 봉보로봉봉봉봉.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봉보로봉봉 뽕뿌미님이라고 팬인 것 같은데 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옮겨가지고 찾아오는데 힘들었습니다. 더 좋지 않습니까? 뭘 좋아요, 좋기는. 아, 별로입니까? 예. 뭐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늘 나 있어요. 아니, 딴 데 가서는 안 그러시는데 여기 올 때만 뭐 일부러 그러시네요. 왜 화를 내고 와요? 들어오면서부터. 또 어제 보니까 공동정범 되셨던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하기로 하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자,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이슈, 정치 이슈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아니, 당연히 예. 법사위 보셨군요. 예. 아주 그냥 시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진행이 잘 되는지 어제 보니 어제하고 비교되잖아. 어제 법사위에 들어와가지고 또 그렇게 발목을 잡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시원하게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그 증인들 불러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니까 거짓말한 게 다 들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놓고 아니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을 하더라고요. 아니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태도를 법정에서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 아, 실형 떨어집니다. 아니 증거가 거짓말을 하면 판사한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문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무시하는 거죠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배가 있다든지. 그래서 선서를 안 한 겁니까? 그것도 있죠. 선서를 안 하면 처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법을 제가 공부하고 또 법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사실 좀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시고 놀라셨군요. 아, 놀랐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분들은 진짜 얼굴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서 안 한다는 거는 거짓말 하겠습니다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저 거짓말 할 테니까 묻는 말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할게요. 그래놓고 또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은 나와가지고 무슨 뭐라 그랬더라?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헌법재판소에 냈다며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직권남용 그런 걸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본인이 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을 때.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법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조건 자체가 그러면 본인이 죄가 없다며요.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걸 거부하죠?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잖아요.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거부를 합니까? 유죄가 확정될 위험성이 있을 때만 선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분이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세 분이 가장 답변이 좀 그랬습니다. 보는 국민들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입법 청문회 다 봤고요. 우리 최진무 교수님도 보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법사위지만 이제 가방이 얘기 좀 해야 됩니다. 과방위도 지금 국민의힘 참석을 했고요. 어제 가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었는데 박민 KBS 사장 출석을 또 안 했어요.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과방위에서는 밝힌 상황인데 뭐 안건 조정에 지금 올라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고발해야죠.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공영방송 사장입니다. 뭐 본인이 대통령이 임명해 줬으니까 뭐 거기에 충성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영방송 사장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보면 당연히 나가야죠. 왜 안 나가는 거죠 대체? 무서워서 안 나와요? 아니면 교만하게 안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무서워서 안 나오지 않았을까? 무서워서 안 나왔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하지 말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영방송 사장은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돼요. 거짓 없이. 그게 임무고 책무예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대체? 또 답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수신료 많죠. 문제라든지 혹시 KBS 나가십니까 교수님? 안 나갑니다. 잘렸잖아요. 잘렸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왜 잘랐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하지를 말든가. 할 때는 왜 하고 왜 안 나오는 그것을 하라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거고 당연하죠. 국회에서 과방위가 열리는 건데. 당연하죠. 그거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죠. 아니 이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그냥 두면 안 돼요. 네. 아니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야 다른 사람 만약 이렇게 그냥 넘어가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안 나가면 되죠. 그렇죠. 뭐하러 나갑니까? 그러려면 국회가 왜 있어요? 국회법이 왜 있고요? 증인들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네. 그럼 국회법에 따라 처벌받게 돼 있으니까 그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꼭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 국회를 누가 무시하는 겁니까? 거부권 많이 쓴 사람이 무시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그 본인이 얘기했다고 얘기해. 거부권 많이 쓰는 사람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국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한 명이 아무리 있죠.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지만 네. 입법기관을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는요. 제2요구권 행사는 절제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되게. 네. 그냥 막 남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국민의 면찬이 거기 가가지고 거부권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이 이게 정말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네.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를 존중해야죠. 삼권 분립이 왜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민의가 국회에 지금 다수당을 야당을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네. 국회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 보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방이 어제 전체에 또 좀 더 얘기를 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나왔습니다. 나왔죠. 나와서 2인 체제 운영 뭐 불법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럼 원래 법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법이 모든 걸 꼬치꼬치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을 만들어면 허점이 네. 있을 수 있고 그건 상식의 범위 내에서 원래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되는 거예요. 네. 방통위를 설치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해라. 왜? 방송은 공영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니까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거나 네.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 정당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행태 만들지 말라고 야당이 추천한 2명의 방통위원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최민희 지금은 의원이 됐지만 그 전에 방통위로 추천했는데 임명 안 했잖아요. 계속 7, 8개월 정도 거부했죠. 그래가지고 네. 결국 임명 안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의원이 됐죠. 이제 가방위원장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5명의 정원이 돼 있는 방통위원회가 지금 2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2명이 누가 추천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이요. 자기가 임명한 2명 앉혀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조인이. 법조인이잖아요 저분도. 네. 아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면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 2명으로 하든 3명으로 하든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다. 물론 거기에다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지. 그래서 이번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렇죠. 뭐 임명 즉각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러기도 그거는 안 들어있긴 한데 이번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네 명이 들어가야만 회의를 개의하게 돼 있어요. 의사 종족수가. 네, 의사 종족수 지금 없어요 그게. 네. 아니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면 법에다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까지 다 적어야 되냐고. 그럼 법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렇죠. 그 상식의 선에서 해야지. 아니 원래 법의 취지가 5명의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이 함께 들어가서 공정하게 방송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여당이 추천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2명 빼고 나머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맡겨요. 네. 이게 법의 취지하고 맞는 거예요? 방통위 설치법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바꾸자고 거기다 명시해줬어. 네. 자 이렇게 몰라? 상식도 안 통해? 그럼 우리가 써줄게. 그래서 4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만 회의가 개의되게 만드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2명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게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데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이런 행태로 일하는 네.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네. 또 있습니다. 저는 무서운데 방심위원장이죠. 유희림. 거기 징계 받으셨죠. 징계 많이 받았어요. 본인은 물론 받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네, 뭐 근데 똑같죠. 저한테 징계 주는 건 그렇죠. 똑같은 건데 네. 그래서 잘렸는데 네. 본인도 이제 문제가 돼요. 민원사주, 네. 뭐 친척들이나 뭐 가족들 통해서 그런 했던 거. 있죠. 그거 질문하니까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반복해요. 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징이라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말만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유죄 네. 추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네. 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잘못하고 있고 이런 느낌 드나 보죠? 아니 그리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떳떳하다면 네.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면 얘기 못할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얘기했는데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럼 당당하게 얘기하겠지. 얘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얘기했다가 큰일 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무슨 방심위원장을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대체? 아하. 자기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 징계를 하는데 다른 어떤 언론사보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특히 선방심위가 더욱 그랬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타깃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인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고 자기는 뭐 조사 중이니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내려오세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체. 아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KBS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이번에 최상병 입법청문회 지금 했었는데 많은 방송국에서 유튜브 채널도 열고 뭐 여러 가지 생중계를 했습니다. KBS는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일방적 입장만 전달하는 거니 방송하는 게 안 맞다라고 지금 그래서 중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잘 보세요. 그날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 KBS 빼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 채널A, TV조선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채널A, TV조선도 뭐 여기는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MBC뿐만 아니라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모든 그 언론사들은 그럼 바보입니까? 이 논리로 따지면 그 언론사들은 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국회가 여당 주도로 열리는 아니 여당에서 자기들이 보이콧하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가 열렸어.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잖아요. 회의 정족수가 부족했습니까? 국회법이 어긋난 게 있습니까? 국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문회를 보도를 안 한다? 방송을 안 내보낸다? 유튜브로? 그거는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여당이 안 들어오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어떤 상임위가 여당 주도로 열려 야당이 안 들어와 상임위원장들 7명 지금 여당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회의 열었어. 그때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청문회 할 때는? 그때도 할 것 같아요. 두고 봅시다. 엄청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공정하냐고 이게. 공영방송은요 국민을 대표하는 방송이고 국민의 눈치를 보지 정권의 눈치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신료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KBS 태도를 보면요 물론 기자들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경영진의 태도를 보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권의 눈치만 봐. 정권의 눈치만. 그리고 그날 최상병 관련된 특검법 이 보도 내용도 7번째 들어갔어요. 아이템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특검법 때문에 얼마나 전국이 난립니까. 대통령도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온 상태예요. 그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저 뒤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7번째 보도한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도 보면요 여야 정쟁으로 몰아갔어. 진실을 보도하려면 이게 정쟁이에요? 정쟁이 아니지. 이게 무슨 정쟁이에요. 그 해병대 사령관이 그 얘기했다가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여야 정쟁이었다고. 그랬다가 이게 정쟁이냐고 막 혼이 났거든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공영방송으로 맞는지 모르겠죠. 그 석유가스는 10꼭지 다뤘던데. 10꼭지 다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뭐 거기 조사한 그 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10꼭지를 그걸 할애해가지고 이거는 7번째 한 꼭지하고 유튜브로는 보도도 안 하고 방송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이게 지금 KBS 공영방송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 어디 가서 알 권리 대체. 아니 청문회를 보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들 물론 본인들이 안 보낸다고 해서 딴 데서 다 내보내니까 볼 수는 있지만 보려면 볼 수 있죠. 공영방송이라면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송이 돼야 돼요.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공영방송이에요 대체. 오늘 혹시나 더 화가 나셨는데 아닙니다. 더 화났어요. 아니요 그냥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우리 수일련 남자 우리 최진문 교수님. 자 방송3법은 지금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참석해가지고 법안 소위로 좀 더 심의하자 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냥 요거 무시하고 또 거부하면서 그냥 통과가 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 질문이 왜 기탄 없이 난 늘 기탄 없이 해요. 내가 언제 기탄 없이 안 기탄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아니 당연히 통과시켜야지. 이게요. 원래 지난 21대에서 통과가 됐던 거예요. 국회에서. 아시죠?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까지 올려가지고 어렵게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확 거부권을 행사했어. 그래가지고 무산이 돼서 다시 올린 거예요.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그때 이미 오랜 숙려 기간 동안 패스트 트랙이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거의 1년 이상 걸렸어요. 그때 논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거 왜 논의 안 하냐? 다시 논의야. 뭘 논의를 해요? 그때도 논의했잖아요. 논의 다 했던 건데. 이미 다 논의했던 거예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 딱 달라진 거 하나는 그 방통위 설치법 그거 하나만 달라졌어요. 하나 더 넣었죠. 그거 말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뭘 이제 와서 논의를 하잖아요.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1년 동안을 그렇게 묵히고 있다가 어렵게 통과시킨 거, 거부권 행사한 거 다시 올린 거예요. 근데 뭘 논의를 또 하자는 거예요, 대체. 발목 잡자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발목 잡히면 안 돼요. 국회가 효능감 있게 국민들이 민의를 실어줬잖아. 그럼 민의에 따라서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추진하고 방송 3법이요. 어느 정당이 특정 정당이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소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관할하거나 영향력 행사하는 걸 없애자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민주당법이라고 그래.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국민의힘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지금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이사를 가져가거든. 그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기득권, 이익. 지금의 방송법으로 보면 여야 구조가 KBS 7대4, MBC 6대3이에요. 그럼 여당이 훨씬 많잖아. 그렇죠. 그거 깨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근데 새로 바뀐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21명으로 하고 11명 대 10명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추천 단위를 국회만 하지 말고 일반 사회, 시민사회단체, 학계 이런 데서 하자.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대체. 자, 그래도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에서 공동정범이다. 내가? 최민희 의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또 언론노조 KBS MBC 위원장, 그리고 나를 집어넣더라고. 최진봉 교수님까지 합쳐서 어쩌구냐. 방송정학의 공동정범이다. 야, 박대출 의원 진짜. 그리고 그 KBS가 이걸 또 보도했어요. 웃겨 죽겠어요. 다른 언론들 거의 보도 안 했거든요. KBS가 보도를 했더라고. 아, 정범이세요? 증거, 아니 뭔 정범이? 내가 무슨 방송장악을 했는데 나한테 뭐 자리를 줬어? 내가 무슨 뭐 방통위원을 했어? 방심위원을 했어? 이런 식으로 화를 자꾸 내니까 공동정범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 언론 장악을 했대. 아니 보세요. 문재인 정권 방송 장악의 공동 정범이래요 나한테. 그 방송 장악할 수 뭘 주고 얘기해봐요. 근데 힘이 있긴 했어요. 없어요. 뭔 힘이 있어? 잘렸다니까. 아시잖아요. 잘린 거. 아니 내가 맨날 잘리고 어디 가서 내가 무슨 방통위원을 했어요. 방심위원을 했어요. 아니 권력기관에 내가 각이라도 했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겠어. 뭔 내가 장악을 했다. 뭔 장악을 했는데요. 방송 장악을. 증거를 대라고 박대출 의원님. 증거 대 증거. 내가 뭘 장악했다는 거야. 맨날 핍박이나 당하고 내가 그랬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문재인 정권의 방송.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방통위원을 했거나 방통위원장을 했거나 방심위원을 했거나 그랬으면 이게 말이 되잖아요. 제가 봐도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없었어요. 맨날 당하고만 살았다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나한테 왜 내 이름을 왜 집어넣는가 저기다가. 정범이 될 만한 힘이 없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내가. 아시잖아요. 여기 가서 맞고 저기 가서 맞고 맨날 잘리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소리만 지르시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조선일보가 어제 이거 방송 3법 얘기하면서 방송 3사의 이 비상임 이사진 확대되면 운영비가 한 38억에 달한다. 이런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교수님 생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내가 한번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KBS, MBC, EBS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KBS, MBC는 연 한 5천 정도의 연봉을 받아요. 비상임 이사들이. 그다음에 EBS는 4천 정도.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하면 21명이니까 뭐 모르겠어요. 고래 계산하면 나오네요. 그렇게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숫자가 늘어나니까 돈이 늘어난대. 그러면 돈을 깎아. 그럼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주장을 한 줄 아세요? 이 방송국 비상임 이사를 그냥 명예직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되 보수를 주지 말자. 돈 주지 마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죠. 아니 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열심히 방송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 들어오게 하면 돼. 그리고 뭐 이렇게 회비만 주면 돼요. 차비 주고 차비 이렇게. 같은 거. 그 정도 주면 되지. 지금도 실비.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해. 그래서 이 시민사회단체나 언론학계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왜 KBS, MBC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냐. 그것도 비상임인데 상임도 아니고. 그걸 깎으면 돼. 이게 뭐가 문제예요. 만약에 돈이 과도하게 들어가? 그러면 그냥 회의비, 실비 차원에서 회비만 주고 주지 마세요. 그러면 돼. 숫자 늘리는 걸 뭐라 하지 말고 그 숫자 늘리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당신 들어와서 MBC나 KBS가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상임이사 활동해주세요. 대신 우리가 실비 정도만 지급합니다. 그럼 진짜 하고 싶은 사람 들어오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야를 다 따로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추천한 사람 안 그래? 그 사람들도 내가 가서 월급처럼 200만 원, 300만 원 따박따박 매달 받아. 회의만 가는데.
그거 문제지. 그거 없애라고요.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예. 아니 없애면 되잖아. 아니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사를 늘리는 걸 문제 삼지 말고 그 사람들의 지급하는 비용을 줄이세요. 그렇게 가야 된다. 아 그럼 당연히 그러면 저는 더 열심히 할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방송국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말씀하신 그 민주당하고 민노총 가까운 단체에 이제 일자리 주려고 방송 3법 바꾸는 거 이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던데. 아니 방송 3법을 바꾸는 게 민노총과 가까운 단체요? 자 추천 단위가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여기 저한테 뭐 공격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언론단체 있어요. 아시죠? 공정언론 뭐 연대인가 뭐 이래요. 거기 시민사회단체 있죠. 언론학계도 그러면 다 진보적이냐? 그렇지 않대. 대부분은요. 언론학계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진보적인 성향보다는 보수적 성향이 더 강해요. 그런 데 추천해요. 변협이나 이런 데가 지금 변협에 소속돼 계시지만 변협이 진보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학계든 변호인 단체든 예를 들면 시민사회 단체 다 진보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으로 보면요. KBS도 여당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장도 바꿔버렸잖아요. MBC는 지금 그렇게 하려다가 못하고 법에서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재판부 법원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못했어요. 무산되고 EBS도 2명인가를 쫓아냈어요. 또 1명인가 2명을 쫓아내고 또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지금 어디서 뭐 알짜 일자리를 민노총이 준다고 민주당하고 민노총이 누구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 더 많냐고 이사가.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에 가까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법이 바뀐다고 해서 민노총이 다예요? 무슨 민노총이 추천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논리가 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렇게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또 더 황당한 건 최악의 경우에 63명의 공영방송 이사 중 90%라는 57명이 민주당과 민주노총 관련 인사들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참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돈 주지 말라. 주지 말라고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요. 너는 그러면요 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해.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 이사를 서로 하려고 난리치는 것들이 다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돈 안 주면 오히려, 되잖아. 오히려 나을 것이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짚어보죠. 방송 3사 2023년도 광고 매출액이 아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KBS, MBC가 특히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송국이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광고 시장에 대부분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 그러니까 소위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른 매체 쪽으로 많이 가요. 온라인 쪽으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광고의 장점이 뭐냐면 타겟층이 명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광고를 할 수 있는데 지상파는요. 너무 넓어요. 불특정 다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보통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내보내니까 광고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가 뭐 이런 게 휴대전화 가지고 열심히 검색했어. 그 다음날 광고가 와. 그 검색한 내용에 대해서. 맞아요.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광고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맞고요. 광고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합니까? 요즘 PPL, 협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봤죠.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상파는 규모를 줄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있는 분들을 내보낼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 제작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은 새로 뽑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예전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모든 걸 다 했어요. 제작, 송출까지. 그렇잖아요. KBS도 송출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IPTV로 보잖아. 송출은 다 없애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제작만 해야 돼. 그걸 이제 PP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유튜브 채널처럼 물론 규모는 더 크겠지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에만 집중하고 송출 문제는 이제 IPTV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꼭 필요하다면 송출할 수 있는 곳 공영방에서 한 곳만 놔두고 나머지는 송출 기능 제외하고 인력을 좀 줄이고 조직을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TN 문제인데요. 방통위가 YTN 그 최다 출자자 유진그룹 승인을 했습니다. 이거 국회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에게 그걸 요구하라면 기업상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방송 특히 이제 보도 채널 같은 경우 공영방송이나 보도 채널 같은 경우 방통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사업자를 변경할 때는 그럴 때 모든 자료를 다 가서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 회사가 공정하게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네.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인지 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미 방통의 모든 자료는 넘어와 있겠죠. 왜 네.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투명하게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기업이 방송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능력이 확인될 때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공개 못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송에 투자하거나 방송을 인수할 생각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공개할 이유가 일반 기업이니까. 그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결국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방통위 2명이서 했잖아요. 네. 2명이서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도 안 하고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밀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한테만 제공하고 외부에 노출 안 하면 돼요. 예. 그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범위 내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정말 제대로 했는지. 만약에 정말 정부 입장에서 정부의 말 잘 듣고 예를 들어서 네. 뭐 유진이 그렇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부의 말 잘 듣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은 사람만 뽑아서 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걸 검증해야 되잖아요. 방통위 2명이서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서 결정한 사항이 정말 공정했는지 제대로 잘 준비됐는지 하는 부분에는 검증이 필요한데 그 검증을 국회가 하겠다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해요? 그러려면 왜 방송국 인수를 하겠다는 거야?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미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저는 자료 제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된다. 기업상 비밀이에요. 아니 그럼 방통위에 넘길 때는 기업상 비밀에 넘긴 거야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통위 방심위 얘기하는데 방심위가 KBS, MBC 패널 특히 네. 라디오입니다. 패널이 불공정하다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원 이번에는 또 행정지도 이게 중징계 아닙니다. 예전에 제 라디오 예. YTN 라디오 제가 했었는데 그때 패널 불공정하다고 선방심위에서 중징계 맞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또 달라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보세요. 중징계 해 하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원이야.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기가 좀 지난 거야. 옛날에 바뀌기 전에 아마 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징계해버리면 지금 이미 바뀌었잖아. 다. 네네네. 패널도 바뀌어, 진행자도 바뀌어, 다 바뀐 상태야. 네네네. 징계하면 안 되겠네. 징계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공작하냐고 대체. 야, 이거 안 되죠. 아니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원인데 중징계를 안 해. 네. 이게 만약 박지훈 변호사가 있었으면 중징계입니다. 당연히 중징계지. 또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지. 예. 아니 저도 YTN 나가다가 네. 총선 끝나고 잘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진이 들어온 데 잘렸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예,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럼 그때 논리로 보면 네. 행정지도가 중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중징계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다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 중징계를 안 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방심위의 구성 자체가 보수 진영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숫자가.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숫자로 다수결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유일인 방심위원장 주도로 해서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이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방심위가 지금. 아니 근데 이거 다 남아요. 이게 잠깐 일 해가지고 다 기록에 남고 다 보고 있고 다 쳐다보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럼 중징계 하든지. 그렇지. 같이 하든지. 이는 똑같은 위원들 아닌가요? 그래 똑같은 위원들이지. 그리고 지금 하는 패널 구성 보세요. 그럼 공정해요? 지금 패널 구성이? 제가 체크해보니까 다 엉망이던데요. 예. 다 체크했어요. 나는 왜 잘라 근데. 예. 박지훈이 본인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근데 내가 무슨 공동 정범이래. 잘린 사람이 뭔 장악을 했는데 내가.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언론 자유 관련된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그 명예훼손 혐의로 그 신학님 전 위원장,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김만배 그 대주주 두 사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요거 지금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또 말은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구속영장 발부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녹취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를 만나 신학님 씨가 녹취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김만배 씨가 했던 말이라고 인용해 쓴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이 왜 되는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네. 녹취가 없는데 본인이 지어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되죠. 네, 그건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니까 녹취가. 예. 아니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면 녹취를 했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김만배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그걸 왜 신앙님한테 아니 설사 문제 된다 하더라도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당연히. 예. 그러면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언론도 녹음해서 기사 써도 구속당하는 거야 이제는. 녹음해서 네. 아니 그걸 다 확인하래. 아니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조중동도 인용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의 다 인용하죠. 사실 아닌 내용도 나오잖아. 많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그래. 구속영장 청구세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에 대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라고 지금 적시했다는 거잖아. 이것도 사실은 검찰의 주장만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럼 이것도 구속해야지.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온 이유가 뭐냐. 녹취를 했더라도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친 거야. 어찌 확인합니까? 그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검찰이에요? 강제수사권 있어? 그럼 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건 이렇게 막 써대도 검찰이 일방적 주장을 막 써대도 그냥 놔두잖아요. 그거 구속 왜 안 하는 거야? 그건 왜 기소 안 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앞으로 또 이렇게 명예훼손 사건에서 또 구속영장 이런 게 또 발부가 될 수 있을지. 그럼 기사 못 써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 썼다가 다 구속되는 거잖아.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이러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에요. 반헌법적인 행동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화끈하게 랩을 해주신 최진봉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하루를 좀 줄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으니까요.